안녕하십니까. 자산배부 투자의 윤종철입니다. 오늘은 이제 블룸버그 리일드 방송을 9월 9일 날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뱅가드 효과라는 제목으로 Masters in Business라는 그 방송에서 다뤘던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회자는 베리 톨츠고요. 그다음에 출연자는 블룸버그에서 근무하고 있는 에릭 발츠네스. 그래서 ETF 전문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8월 26일 날 방송분 말씀을 드리고 요 내용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양도세 특례를 통해서 뱅가드가 이제 세금을 아끼는지에 대한 이 두 가지 내용은 고정 댓글에 이렇게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주제는 인덱스 펀드가 먼저인지, 인덱스 웨이팅이 사실은 뱅가드 효과를 불러온 건지, 아니면은 결국에는 수수료를 굉장히 작게 책정하는 것 때문에 이 뱅가드 효과가 쭉 퍼진 것인지에 대한 그런 사회자와 출연자 간의 이론이 있었는데요. 요 얘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존 보글에 대한 이야기, 즉 뱅가드사를 창립하신 분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결국에는 고객의 이익이 먼저인가 아니면 회사의 이익이 먼저인가. 그러니까 대부분의 펀드들은 이제 자산운용사는 주주가 따로 있고 펀드에 돈을 맡긴 사람이 따로이기 때문에 이해충돌의 우려가 있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수수료를 많이 받아야지 좋은 건 주주들이고 적게 받아야지 좋은 건 또 펀드에 돈을 맡긴 사람들이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요. 이 부분하고 그다음에 몬산토가 이제 바이오한테 매각될 때 어떻게 뱅가드에서 양도세를 아꼈는지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결국에는 복리의 개념 때문에, 즉 어떤 특정인이 주식을 어떤 주식을 잘 고르느냐, 또 어떻게 트레이딩을 잘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주주 자본주의가 커가는 과정에서 수수료를 적게 받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곧 시장에서 승리하는 길이다. 이런 판단이 있다고 그러면은 그거는 복리의 개념을 알고 있는 그런 판단인데요. 개념을 알고 있는 것과 뱅가드 효과의 그런 관계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탁자의 의무와 그 다음에 수수료 사업자 이 철저한 구분이 필요한데 요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에는 지금 패시브로 대표되는 뱅가드 이펙트인데요. 뱅가드 효과인데 결국에는 액티브 펀드들이 결코 죽지는 않을 것이다. 인간의 탐욕과 그 다음에 포모 때문에 결국에는 액티브도 코어는 아니겠지만은 틀림없이 살아남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제 1위부터 운용 규모가 가장 큰 ETF부터 쭉 나열을 하게 되면은 이만큼 두 가지인데 뱅가드사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수수료도 굉장히 싸죠. 뭐 0.03% 뭐 이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블랙록이 ETF 자산 운용사 중에 가장 큰데요. 여기 iShares가 아시다시피 블랙록이고, 그다음에 뱅가드라고 써 있고요. 그다음에 인베스코도 있고, SPDR도 있죠. 그래서 이렇게 뭐 스파이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360빌리언이니까요, 그죠? 그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뭐 400조 원 이상의 그런 운용 규모죠. 이 ETF 하나만 해도. 굉장히 싼 수수료. 요게 어떻게 보면 이제 뱅가드 효과인데, 뱅가드는 이제 인덱스 펀드에서 출발하긴 했지만, 결국에는 인덱스 펀드, 인덱스라는 것, 그죠? 마켓 웨이트라고 그래서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만큼 매수하는 거죠. 왜냐면 시장을 이기는 펀드 매니저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게 핵심인지 아니면은 수수료를 적게 받는 게 핵심인지 뭐 여기에 대한 이론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존 보글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제 심장 이식 수술을 28살에 했고 뭐 스쿼시 같은 거 치면은 제세동기를 옆에 좀 놓고 자기한테 문제 있으면은 좀 그거를 써달라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고 합니다. 워낙 고집불통이셨고 그 대신 학문적으로 프린스턴대 4학년 때 굉장히 뛰어난 논문을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읽진 못해봤는데 이제 스튜어드십에 대해서 그때 4학년 때 쓴 거지만 아직도 회자되고 있는 논문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웰링턴인가 하는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66년 그 주식시장 고점에 물려서 이제 제대로 잘 못했는데 이때 이제 운용의 그런 일이 아니고
회사 이제 관리하는 업무 쪽으로 빠져가지고 직장 내 버티기를 잘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런 인덱스 펀드 이런 아이디어를 내면서 인덱스라는 걸 결국에는 자산 운용은 아니라고 이제 규정을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아이디어를 내고 자기가 이제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또 할 수 있는 일들을 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증조부한테도 있는 유전자인데 어뉴이티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방관들 그 연금보험인데 소방관들을 위해서 수탁자로서의 의무를 충실히 해야지 어떻게 이 사람들을 돈을 갈취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좀 유명하셨던 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돈을 맡겨준 사람들에게 정말로 충실하게 최선을 다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그것을 실천하고 사실상 그것을 자산 운용 시장 전체에 뿌리 내리게 한 위대한 이제 투자자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안타까운 거는 이분이 이제 뱅가드 시위에서 물러난 이후에 자산 운용 규모가 훨씬 더 커졌고요. 그 씨앗을 이제 뿌린 거죠. 그리고 거의 98%의 상품도 이분이 이제 가신 다음에 이제 생긴 거고 그런 거죠. 마지막까지 이제 ETF에 대해서 굉장히 선호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근데 이제 뭐 말년에 돌아가시기 전에는 그래도 좀 유연한 태도를 보이셨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커뮤널 오너십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보죠. 뱅가드는 주주들이 주인이 아니라는 거죠. 쉐어홀더가 아니고 펀드에 납입하는 사람들이 바로 뱅가드의 주인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 이해 충돌의 문제를 해결을 한 겁니다. 이 지배 구조를 가지고. 그래서 역시나 지배 구조가 중요하다. 소유 구조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양도세를 이제 절세하는 사례인데요. 얼마 전에 이제 2019년도에 이제 몬산토가 바이어 독일 회사에 합병이 됐는데 합병되게 되면서 이제 뱅가드 펀드 중에 몬산토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그런 펀드들은 몬산토를 이제 매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때 어떻게 해서 그 특례를 활용하게 됐냐면 이 특례라는 건 뭐냐면은 환매될 때 펀드를 누군가 환매하려고 하는 거는 불가피한 거니까 이때 양도세를 바로 내게 하는 거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예방해 준 것 유예인지 아예 절세를 해준 건지 깎아주는 건지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환매를 할 때만 이 특례가 적용이 되는데 세금을 원래 내야 될 세금에 대해서 현격히 적게 내는데 이 부분을 활용을 한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바이어 주식을 죄송합니다. 몬산토 주식을 팔아야 되니까 매도하기 전에 익명의 투자자로부터 어마어마한 그 자금 유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이 돈을 빼가는 형식을 취해서 투자한 사람이 이제 돈을 빼가는 형식을 취해서 그때 마침 몬산토 주식을 매각을 한 거죠. 그러면은 그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잘 법을 알면서 활용하는 것으로 인해서 몬산토 주식을 팔았을 때 내야 될 양도세를 굉장히 아낄 수 있었고 이렇게 해서 그 펀드에 투자했던 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했던 사례입니다. 이게 이제 2023년까지 특허권이 뱅가드에 있고 그때까지가 이제 뱅가드의 어떤 지적 재산의 그런 소유라고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복리의 마법과 자본주의를 이해하는 사람들이 결국에 수수료가 얼만큼 어떤 펀드의 성과를 좌지우지하는지를 알고 있게 되는데요. 2008년 금융위기가 이제 굉장히 단적인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때 뭐 2008년도 보면 한 달 만에 17%씩도 전체 시장이 주식시장이 빠지기도 했는데요. 이때 2008년 한 해만 해도 전체 운용사의 환매 규모가 250빌리언이었는데 뱅가드로 순 유입된 게 89빌리언이라는 거죠. 이게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이때
이 금융위기에 내가 액티브 매니저들한테 수수료를 1%, 심지어 2%까지 주고 너에게 돈을 맡겼는데 이 시장의 하락을 갖다가 빠져나가지 못한다고? 그러면 내가 못하러 그만큼 수수료를 줘? 그러고 이제 깨닫게 된 거죠. 아, 시장을 이긴다는 게 어떤 매수와 매도의 타이밍을 알고 어떤 주식이 더 커질지를 안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구나. 이걸 이제 굉장히 많은 투자자들이 깨닫고 다른 펀드를 팔고 뱅가드를 사게 된 거죠. 굉장히 근데 뱅가드에 한번 들어오게 되면 로열하게 충성하는 그런 고객들이 되는데 그들이 뱅가드를 찾았기 때문이라고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뱅가드 펀드를 투자하거나 아니면 뱅가드 ETF를 사는 사람들은 사실상 경제적 문맹에서 벗어난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굉장히 큰 규모의 연기금이라고 했을 때 ETF로 바스켓으로 여러 나라 시장의 그런 주식을 사거나 채권을 살 수 있다면은 뱅가드를 이용하는 게 결국에는 자기에게 돈을 맡겨준 연금의 수혜자들, 뭐 공무원 연금이나 아니면 국민연금의 수혜자들에게 사실은 제대로 복무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인식이 될 정도로 그렇게 이제 자리를 잡았다는 것이죠. 이제 존 보글 회장님께서 이제 그 스튜어드십에 대해서 논문 쓰시고 항상 이 수탁자로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데 그런 철학을 갖고 계셨는데 제가 이제 좀 재밌게 봤던 책인데요. 이 그레그 스미스라는 분이고 제목은 Why I Left Goldman Sachs입니다. 그래서 골드만삭스를 왜 떠났는가에 대한 얘기인데 결국에 2008년 금융위기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MBS 관련한 자산을 골드만삭스 상당히 많이 보유하고 있었는데 결국에는 수수료 사업자하고 수탁자는 이거는 함께 할 수는 없는 건데요. 대부분의 회사들이 이제 이거를 함께 하기도 하고 심지어 이제 프롭 트레이딩이라고 해서 본인 회사 자금으로 또 자산을 보유하고 시세 차익을 보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골드만삭스 자체에서 갖고 있던 그런 하락이 예상되는 그런 부실 자산을 유럽의 투자자들에게 매도를 하면서 수수료도 굉장히 많이 벌고 또 자기 회사의 리스크도 해지를 하고 이런 부분이 있었죠. 그래서 수수료 사업자인가 아니면은 진짜로 본인의 의무를 다하면서 신탁자에게 복무를 다하는 수탁자의 업무를 하느냐 이게 이제 사실은 충돌인 거죠. 내가 충실한 수탁자라고 하면은 안 좋은 상품을 팔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갖고 있던 부실 자산을 사실상 떠넘기는 그런 행위가 있었죠. 그래서 요런 내용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이 책에 근거한 겁니다. 책에 이 Why I Left Goldman Sachs라는 책에 있는 내용만을 얘기를 한 거고요. 제가 따로 무슨 증거를 수집하고 이런 건 아니니까요. 이 책의 내용에 있는 부분을 바탕으로 얘기를 하자면 결국에는 이런 이해 충돌이 수없이 많이 발생하는데 결국에는 펀드라는 게 수수료를 굉장히 아껴주는 것이 결국에는 수탁자로서의 의무를 제대로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결론이 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경제적인 문맹에서 탈출하고 복리의 개념을 이해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무슨 어떤 대박이나 아니면 굉장히 뛰어난 펀드 매니저나 아니면은 대박을 노릴 수 있는 그런 주식의 종목의 선정 이런 것보다는 자산을 잘 배분하고 그리고 수수료가 적게 나가고 이런 부분에 이제 좀 집중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뱅가드 효과를 이제 오늘 말씀드렸고 이 방송 내용하고 블룸버그 그 양도세 특례를 활용한 세금 절세 사례는 고정 댓글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